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셀트리온 3사 합병과 관련해서 재무적으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사가 합병하게 됐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합병해서 그러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좋아질 것인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셀트리온이 사실은 오랫동안 그 시장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셀트리온의 그 지배 구조에 있습니다. 네. 그 좀 회계적인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합병 이후에는 그런 그 회계적인 그 불투명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합병 이후에 그 합병사의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요. 그 셀트리온의 지배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병 전에 출자 구조를 보면 서정진 회장이 홀딩스를 지배를 하면서 이게 홀딩스가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두 회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여기 홀딩스가 없었고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구조였는데 네. 중간에 좀 뭐 어떤 복잡한 그 변화를 겪으면서 이게 홀딩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는 전혀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왔냐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죠. 제조를 하는 회사고,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를 공급을 받아서 글로벌리 이렇게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헬스케어에 판매를 합니다. 자, 300원에 팔고 200원에 팔고 100원에 팔고. 자, 그러면 헬스케어는 300원, 200원, 100원에 매입을 하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매입을 해서 300원에 사서 450원에 팔고 200원에 사서 300원에 팔고, 자, 100원에 산 거는 아직 팔지 못하고 재고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셀트리온의 매출은 얼마냐? 자, 300원에 팔고 200원에 팔고 100원에 팔았으니 매출은 6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얼마냐? 자, 450원에 팔았다. 300원에 팔았다. 아, 이것은 못 팔았다. 그러니까 합치면 매출은 75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익하고 헬스케어 이익을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 자 150원에 만들어서 300원에 팔았다. 100원에 제조해서 200원에 팔았다. 50원의 제조 원가를 들여서 100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150원 이익, 여기서 100원, 여기서 50원. 그러면 이익은 300원이다. 예,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익을 계산해 보면 300원에 사와서 450원에 팔았다. 200원에 사와서 300원에 팔았다. 100원에 사왔지만 못 팔았다. 그런 거니까 여기서 150원, 여기서 100원 이렇게 되니까 이익은 250원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자, 이 두 회사에서 일어난 총 합계 매출이 매출 두 개 더하면 1,350원, 여기 이익 두 개 더하면 합계 이익은 550원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을 해왔던 거죠. 실제로 회계 처리도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 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두 회사를 이렇게 합쳐버립니다. 합병을 해버리면 자, 이게 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합병을 해서 이렇게 한 회사가 되어버리면 이 합병사의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00, 200, 100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네. 그죠? 한 회사 안에서 여기에 이쪽 창고에 있던 걸 뭐 이쪽으로 옮겼다거나 할까요? 여기서 이제 밖으로 외부로 제3자한테 팔려 나간 게 이게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합병사의 매출은 450하고 300을 더하면 750이 되고, 그러면 합병사의 이익은 얼마냐면 네. 150원에 만들어서 450원에 팔았다. 그 다음에 100원에 만들어서 여기 300원에 팔았다. 그죠? 네. 예. 150원에 만들어서 450원에 제3자에게 팔고 100원에 제조해서 제3자에게 300원에 팔고 5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못 팔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0원하고 여기 450원이니까 300원 이익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100원하고 여기 300원이니까 200원 이익이죠. 그러니까 합병사의 이익은 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합병을 하게 되면 두 회사 각각의 매출보다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재고로 못 팔고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병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두 회사의 이익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굉장히 구조를 간단하게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실제 매출 구조는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네. 이 합병사의 합병사의 최초의 매출이나 이익은 합병 전에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는 당연히 좀 적고 네. 이익도 좀 작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추후에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 합병사가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매출은 늘어날 수 있고 이익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합병 IR 자료를 보면 2024년, 2025년에 예상되는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 그 이익을 제 기억으로는 영업이익 규모로 제시를 하지 않고 에비타 기준으로 숫자를 제시해 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 이익 규모를 이렇게 IR 자료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그 IR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IR 자료의 한 페이지를 보면 합병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회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이거 150, 300, 400 이 제일 윗칸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여기가 셀트리온 아닙니까? 여기가 헬스케어죠. 네. 여기가 이제 합병사죠. 자, 150원에 만들어서 300원에 팔았다. 자, 150원에 만들어서 마진 150원을 붙여서 여기 헬스케어에 300원에 넘겼다. 그거죠. 네. 그러면 헬스케어는 이렇게 300원에 매입한 거를 이렇게 150원에 또 마진을 붙여서 외부에다 판 겁니다.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 요 중간 유통 관계가 유통 단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이 150원이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네. 150원에 만들게 되는 거고 옛날처럼 팔려고 하면 300원에 마진을 붙여서 450원에 팔면 되는데 내가 시장 지배력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자, 판매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셀트리온한테서 300원에 사왔단 말이죠. 이 300원에는 그 셀트리온 마진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회사가 합쳐졌으니까 이제는 150원의 제조 원가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면 옛날처럼 450원에 팔게 되면 300원 마진을 먹는 건데 시장을 좀 더 확대를 시키겠다 그러면 300원 마진을 먹지를 않고 250원, 220원, 230원 이렇게 조금 더 낮춰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그 IR 자료에서는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김주현 기자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합병을 통해서 갑자기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일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부산모사라는 느낌도 좀. 예, 약간 회계적으로 이렇게 합병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150원 제조 원가를 들여서 만들었고 여기에 옛날처럼 300원 마진을 붙여서 판가를 450원으로 할지 판가를 400원으로 하게 되면 마진은 이제 그죠? 좀 더 이제 낮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제조 원가 150원에 좀 옛날보다도 마진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갖고 가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 마진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다. 제가 볼 때는 회계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맞고요. 시장 지배력 확대의 여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3사 합병과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면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글로벌 판매 예, 유통권, 예. 이 판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예, 좀 예. 어려워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네, 쉽게 설명해 예,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판권 부분이 앞으로 그 합병사의 그 실적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서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무슨 좀 얘기인지 이해가 안 모르겠어요. 된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도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네. 설명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있죠. 자,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 이렇게 흡수 합병이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흡수 합병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과 부채를 셀트리온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봐야죠. 셀트리온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너네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가 있니 하면서 이렇게 장부를 까보게 되겠죠. 재무제표에 보니까 뭐 매출 채권으로 얼마가 있고 또 재고 자산으로 얼마가 있다 이런 자산들이 있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자,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냐면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게 글로벌 판매 유통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판권. 셀트리온이 만든 바이오시밀러를 받아서 전 세계에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헬스케어 수익의 원천이죠. 헬스케어가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는 그 원천이 바로 이 판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판권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잡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예, 거대한 무형의 자산이 거대하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뭐 엄청나게 이제 거대한 의미 있는 무형의 자산이니까 이 판권이라고 하는 게 가치 평가를 통해서 숫자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판권의 가치 평가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판권의 가치 평가를 했더니 이 판권이라고 하는 무형 자산이 1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면 네. 이 재무제표에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재무제표에 이걸 인식을 시켜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의 자산과 부채가 합병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판권도 넘어가게 되죠.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판권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합병 셀트리온은 그 전에 없었던 판권 무형자산 1조 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인식한 이 판권 무형자산 1조 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M&A 한다 또는 어떤 회사를 합병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식한 무형자산이 있으면 이 무형자산을 여러 해 동안 나누어서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여기 1조라고 하는 금액도 예를 든 거고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이런 무형자산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즉 상각을 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는 게 내부의 회계 그 정책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1년에 얼마죠? 1년에 1,000억. 네. 예, 1조를 10년 동안 하니까 1년에 1,000억씩을 손익계산서에 그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관비에 들어가거든요.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니까 판관비는 그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년에 1,000억씩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병했는데 왜 이익이 오히려 줄었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네. 오늘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판권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가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평가를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이 판권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액이 얼마나 나올지 네. 또 셀트리온이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상각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합병사의 그 손익 추정하는데 좀 현재는 어려움이 네.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한 뭐 제품의 네. 판권에 대한 밸류에이션 및 무형자산 상각비의 불확실성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 이것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수준을 추정하기가 좀 어렵지만 합병 이 영향으로 좀 합병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기 수익성에 요 내용이 좀 부담될 요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몇 년에 걸쳐서 상각을 할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평가액이 나오고 상각 기간이 정해지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을 볼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실적 분석 리뷰 같은 데서 그 무형자산 상각 또는 이제 PPA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Purchase Price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어려워지네요. 약간 유식하게 말하자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PPA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판권 무형자산 상각비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구나.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그 판권을 가치 평가를 해서 무형자산으로 그 합병법인이 그걸 무형자산으로 땡겨와 가지고 요걸 아주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나누어서 해마다 잘게 썰어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잘라 나가는 그 이야기구나.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 무형자산 상각 비용은 캐시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회계적으로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 비유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그 캐시 플로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하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원 센터장님과 셀트리온 3사 합병과 관련해서 홀딩스 상장 검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합병과 관련된 재무적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 봤는데요. 매주 목요일에 방송이 되는데 다음 주엔 더 풍성한 이슈에 대한 체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